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6번째 편지.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맞다. 연애기간이란 10년 후 가족 불화로 자라날 씨앗을 미리 뿌려두는 시기지. 아직 욕망을 채우기 전이니만큼 이 기간에는 서로 매력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데도 인간들은 그런 매력이 낳는 결과가 곧 사랑의 결과려니 착각하기 십상이다. 사랑이라는 말의 모호한 뜻을 잘 이용하도록. 사실은 아직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보류하거나 연기한 상태이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랑의 힘으로 이미 해결했노라고 믿게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오래 끌어야 문제들은 은밀하게 악화시켜 고질병으로 만들 기회가 생기는 게야. 제일 큰 문제는 비이기주의다. 이 점에서도 역시 우리 언어학적 무기의 탁월한 업적 때문에 원수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적극적 개념이 비이기주의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애시당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이익을 포기하도록 가르칠 수 있게 된 건 다 이 덕분이야. 우리로선 큰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셈이지. 남녀 사이일 경우에는 비이기주의에 관한 견해 차이를 이용하거라. 우리가 그동안 이성 간에 갈라놓은 의견들 알지? 비이기주의라는 게 여자한테는 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걸 뜻하지만 남자한테는 남을 수고시키지 않는 걸 뜻한다. 그 결과 아무리 원수를 섬기는 수준이 높은 여자라도 여느 남자보다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야. 물론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장악한 남자라면 말이 다르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원수 진영에서 상당히 오래 지낸 남자라도 자발적으로 남을 기쁘게 한다는 점에서는 기껏해야 여느 여자가 늘상 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지. 이렇게 여자는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믿는 한 뚜렷한 이유 없이도 상대방을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으로 치부하게 될 수 있다. 이건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이런 혼동들 위에 몇 가지 혼동을 더 갖다 얹을 수도 있지. 관능적인 매력은 상대방의 뜻에 내 뜻을 양보하는 데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상호 수용의 상태를 창출해낸다. 그런데 인간들은 원수가 요구하는 수준의 사랑을 품을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 그러니 너는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할 때만큼 희생하면서 평생토록 살아야 한다는 걸 법칙으로 정하게끔 해야 한다. 지금이야 관능적인 매력 때문에 희생할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날 테지만 매력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그 정도로 애정이 흘러 넘칠 리 없지. 다만 지금은 성적인 흥분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흥분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이중의 맹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있는 덫을 보지 못할 뿐이야.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명목뿐인 비이기주의가 하나의 규칙, 즉 감정적 자원은 이미 고갈되었는데 영적인 자원은 아직 확장되지 못한 탓에 지키지 못하게 된 규칙으로 일단 자리만 잡는다면 그야말로 유쾌하기 짝이 없는 결과들이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두 사람이 함께 뭔가를 하려고 의견을 나눌 때마다 A는 A대로, B는 B대로 각자 자기 바람은 제쳐둔 채 상대방의 뜻을 지레짐작해서 편들어주는 게 의무처럼 되어버리거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뭘 진짜 바라는지 알아낼 수 없을 때가 자주 있다는 거야. 운이 좋으면 둘 다 전혀 바라지 않던 일을 해놓고도 자기 의에 취해서 만족하며 자신의 비이기주의에 합당한 특별 대우를 은근히 기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의 희생을 너무 간단히 받아들인다는 불만까지 슬쩍 품게 할 수 있지. 일이 이쯤 되면 아량 싸움 망상증이라고 부를 만한 공작에도 도전해 볼 수 있다. 이 게임은 다 자란 자식이 끼어있는 가정처럼 선수가 두 사람 이상 참가해야 재미있어. 아주 사소한 일, 예컨대 정원에서 차를 마시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하자. 다른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자기는 별로 생각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원한다면 마시겠노라는 뜻을 분명히 전한다. 그러면
처음에 말을 꺼냈던 사람은 금세 자기의 제안을 철회해버리는데 표면상의 이유야 물론 비이기주의 때문이지만 사실은 지금 말한 사람의 치사한 이타주의에 놀아나고 싶지 않다는 심리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말한 사람 역시 비이기주의를 실컷 행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려 든다. 그래서 그는 계속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우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우긴다. 감정이 점점 격해진다.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의 입에서 좋아, 마음대로 해, 난 절대 안 마실 테니까 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바야흐로 양쪽 모두 독한 분노를 품고 진짜 싸움에 돌입한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겠느냐? 만약 처음부터 각자 자기 뜻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이성과 예의라는 테두리를 지킬 수 있었겠지. 그러나 이 의견 충돌은 제 뜻을 고집하느라 생긴 게 아니라 거꾸로 상대편의 뜻을 고집하느라 생긴 것이거든. 이렇게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또는 적어도 변명으로 삼을 수 있는 명목상의 형식적인 비이기주의에 그늘에 가려버린 형편이니 실상 이 모든 분노는 좌절된 자기 의와 고집과 지난 10년간 쌓여온 불만에서 나온 거라는 사실을 알아챌 리가 있나. 물론 쌍방 모두 상대편의 비이기주의가 싸구려에 불과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자신이 그릇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은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있지. 그러면서도 멍청하게 실이 정작 자기는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이용당했다고 느끼거든. 사실 이 정도의 부정직성이야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만해. 어떤 분별 있는 인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비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은 악감을 낳는지 안다면 설교 단상에서 그것을 그렇게 자주 권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여자였다. 그런 헌신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말도 했지. 이런 일들은 전부 연애 기간에 시작될 수 있는 것들이야. 환자의 영혼을 확보하려면 소소한 진짜 이기주의보다는 정교하면서도 자의식이 강한 비이기주의의 초기 징후들이 결국엔 더 값진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그런 징후들은 내가 설명한 것과 같은 종류의 악으로 꼽힐 가능성이 농후하지.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거짓과 여자가 자기의 희생을 늘 알아주는 건 아니라는 데 대한 놀라움 따위가 벌써 이 관계 속에 슬쩍 끼어들어 왔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이 두 젊은 바보가 이런 문제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각별히 주의하거라. 혹시라도 두 사람이 눈치를 챌 시에는 연애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자기들은 아직 그것이 부족하며 외부적 법칙으로 그 부족함을 메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게다. 슬럼 트림펫이 어떻게든 수를 내서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쉽사리 알아채는 그 젊은 계집애의 감각을 무마해주면 좋으련만.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 테이프.